회계법인 마일스톤 CEO 훈련소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죠. 단계별로 진행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1화부터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4번째 시간에 이제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그리고 뭐 CEO, 주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CEO 훈련소는 이제 CEO와 주주 두 분야를 모두 중요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주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분, 기업 가치, 엑싯과 이제 관련 있는 주제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지분, 주식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분이랑 주식의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분 먼저 봐보면요. 공유물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 또는 그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식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 의무. 양자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네. 지분과 주식은 사실 뭐 같은 의미로 쓰시는 분도 많아요. 보시면 그리고 그치, 뭐 지분 가치, 주식 가치가 그냥 동일하게 쓰이지. 동일어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또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이 혼자 이제 사업을 하시고 물론 함께 일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공동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분율도 주식회사랑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60대 40이라든지.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역시 여러 명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사정적 정의와 같이 공동 사업체에 대한 이제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를 이제 지분이라고 합니다. 뭐 이에 반해 법인 사업자는 보통은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형태를 주식으로 쪼개놨다는 건데, 주식을 법인 회사, 법인 사업자의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하면 지분이 약간 주식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러네. 거네. 지분이 더 큰 개념이고, 포인트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쵸. 주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맞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개인 사업자도 지분을 설정할 수 있고, 지분이란 것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분의 의미를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앞서 이제 양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 형태로도 지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동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분을 설정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뭐 지분만 나눠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장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제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죠. 뭐 저랑 권행회사랑 뭐 5대5로 이제 회계사무소를 그냥 차렸는데 뭐 한 명이 이제 그만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이제 본인의 지분, 내가 이 50%의 권리가 있다. 이거 내가 너가 사라라고 이제 양도 이제 한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요. 첫 번째, 그럼 이거는 얼마냐? 그러니까 지분 가치 측정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받는 대가는 어떻게 처리할지, 뭐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먼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분의 가치. 객관적인 제3자에게 한 평가를 받아야겠죠. 이거 얼마짜리냐?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그리고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이제 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분을 판 사람이죠.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신고해서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지분 산 사람은 이거를 이제 지급한 대가를 뭐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 회계사님이 약간 실소를 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야, 얼마에 할래? 그치. 정확한. 이게 이제 권리금이죠, 권리금. 왜 그러냐면 거래 금액이 일단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크진 않을 거예요. 그죠. 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약간 개인 사업자는 약간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 그럼요. 그리고 그런 뭐 커피 가게를 운영하신 동네에서, 그리고 아니면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를 사실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과하지.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냥 이제 양장한 협상에 따라서 야 얼마에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네. 어쨌든 원칙은 말씀드렸어요. 해야지. 이렇게 개인 사업자에게 지분은 뭔가 거래나 이런 거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것보다 개인 사업자의 지분은 사실 세금 목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얼마만큼의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가 세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 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한번 드려보죠. 매출 2억, 매출 원가 1억, 1억 당기순이익 1억 벌었잖아요. 1억까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35%까지 세율을 단기적으로 적용을 받게 될 거예요. 혼자서 한다. 이건 혼자서 이제 운영하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명의 개인 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대 50이었다라고 동업을 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단기순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져가서 각 개인 한 명한테 5천만 원, 5천만 원씩 귀속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심플하죠.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그 순이익이 얼마, 나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까 1억일 때는 단계적으로 35%였는데 5천만 원일 때는 단계적으로 24%까지 그렇죠. 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분율 100%고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이제 35%를 적용한 세금과 내가 지분율 50%인데 5천만 원을 벌고 여기 24% 적용한 세금의 합을 해보면 당연히 후자가 낮을 거예요. 1억을 높은 세율 적용받냐, 1억을 5대5로 나눠서 5대5 낮은 세율을 뿌려가지고 합한 걸 비교하면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낮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제 공동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구성하시는 CEO들이 간혹 있어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세청에서는 이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제 이름만 공동사업자 해놓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 가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법인 사업자한테는 이제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요거를 좀 다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투자 유치, 기업 가치, 매각, 의결권, 배당을 통해서 이제 법인 사업자에게 지분이 갖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컨텐츠 퀄리티가 좋네. 내가 굉장히 깊네, 굉장히 이거. 이거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주제의 선장들이네. 내가 굉장히 뭐 밤을 지새면서 집필한 거야. 네. 먼저 투자 유치부터 한번 볼게요. 법인이라는 거는 실체가 한 명의 법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 실체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의 관점이 조금 합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최초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파운더.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고요. 주주 지분은 당연히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설립 시점의 기업 가치는 그냥 1억 원이겠죠? 그렇죠. 1억 원 넣고 100% 주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흘려서 B라는 사람이 야 나도 1억 투자할게 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설립할 때 1억 원이 있고 지금 B라는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하니 이 A와 B의 지분율은 50대 50이 돼야 할까요? 사기꾼 아니면 바보. A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면은 설립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본금 그냥 덩그러니 있었던 회사고 지금은 내가 회사를 키워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기업 가치는 최초보다는 높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A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와 B의 투자금 1억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지분을 B한테는 조금 줘야지. 그치. 반반이 무슨 말이 돼. 아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50%보다 훨씬 적은 지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분인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얼마짜리냐. 기업 가치를 총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주식 가치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바라보면은 주식 가치를 다 더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거죠. 네.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 때 법인의 기업 가치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산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죠. 네, 분야인데 상장 주식은 시가가 바로 확인되잖아요. 네이버 키면 되지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더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해야 됩니다. 네, 뭐 비상장 주식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 성장 가능성, 비계량적인 요소, 아니면 최근에 비슷한 거래 가액, 뭐 사례 등등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데요. 뭐 전문적으로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DCF라는 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EB, EBITDA라고 해서 영업 현금 흐름의 몇 배수의 멀티플을 결정할 거냐에 따라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상속증여세법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 너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서 거래해야 세금 이슈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상증법 주식가치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추후의 컨텐츠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네. 이제 뭐 세 번째는 매각이죠. 매각이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주식을 파는 겁니다. 네, 주식을 이제 파는 거고
되고, 그럼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측정하고 그러면 여기에 한 주당 평가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주식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부를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유 지분 전체, 아니면은 뭐 70% 80% 거의 뭐 경영권을 넘기는 수준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보통 후자 이제 50% 이상 뭐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엑시스라고 하죠. 다만 이제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 입장에서는 잠재 인수자도 찾고 가격을 협상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거래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요즘에 또 비상장 주식 뭐 중개 사이트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는 의결권인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슈카형에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제 해당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데, 이 의결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추천권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자기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도 참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번째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지분을 받는 것만큼 그 회사가 만약에 이익을 누적해서 쌓아왔다면 그 이익의 지분율만큼을 배당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쌓여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이익이 오랫동안 창출된 뭐 상장사 또는 오래된 좀 중소기업에서는 배당이 발생하긴 하지만,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배당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있네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이게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법인 사업자는 저희가 5가지 카테고리 정리해드렸죠. 정리해드린 것처럼 법인 사업자에게 지분과 주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CEO 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지만 주주로서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상당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